안녕하십니까. 간중국 코리아 이유진입니다. 말레이시아 예언가 정박견은 코로나19와 세계 정세를 정확히 예언해 가장 정확한 예언자로 불립니다. 그는 최근 새로운 예측 시리즈 영상을 발표하며 인류는 곧 구원에 도달할 것이며 변화하지 않으면 인류는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정박견 예언가는 목성과 토성은 평균 19.86년에 한 번 만납니다. 옛 사람들은 이 기간을 20년이라고도 하고 한계운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매 세계 운은 1원이라고 하며 즉 60년입니다. 따라서 세계 원은 180년입니다. 더 나아가 3원 구운의 법칙이 발생되었습니다. 정박견은 현재는 아직 8운에 있다며 8개의 관계 5행에서는 토에 속합니다. 이때는 평온한 에너지의 시기로 부동산과 건설업 등이 이 시점에 활발하게 발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구운은 언제 오는가? 2024년부터 구운이 시작되며 불의 에너지가 최고조에 달할 것이며 2043년까지 유지될 것입니다. 전 세계에 엄청난 변동이 일어날 것이며 전염병은 구화운의 한 예시에 불과할 뿐 앞으로 위기가 사방에 도사리고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구운이 세계의 종말입니까? 정박견은 구운은 이꾀에 대응한다. 이꾀는 오행 중 화에만 있는 꾀다라며 화는 화하고 실하며 가장 위험하다. 인류는 결국 불나방이 불에 뛰어들듯이 불장난하다 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화는 과학기술을 대표하는 양면의 날입니다. 그것은 세계의 문명을 더욱 절정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점점 더 인류를 무덤 속으로 끌어들이게 될 것입니다. 정박견은 구운과학 기술의 약진은 수천 년 동안 인류의 문명 구조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며 역사는 새롭게 정의되고 인심이 구현해온 가치관은 사라져 버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박견은 또한 구운 중 과학기술의 새로운 기준이 주로 어떤 방면에 구현되는지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첫째, 미래는 가상 병행 세계의 신기원으로 진입할 것입니다. 둘째, 화급금, 금은 금융업을 말합니다. 전통 금융업 등이 크게 위협받을 것입니다. 세계는 여러 번 화폐 대혁명을 맞이하고 금융의 규칙과 정의도 새롭게 바뀔 것입니다. 세상은 큰 혼란에 빠져 전 세계가 요동칠 것입니다. 교통수단도 금에 속해 에너지 부족이 날로 심각해지며 가솔린 차량은 전기차로 대체될 것이며 날아다니는 플라잉카가 대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인류는 우주를 탐사하고 강대국의 전투는 지구에서 다른 성체로 이동할 것입니다. 많은 작은 나라들이 보섭 대상이 되어 몇몇 우주 강국에 의해 자주권을 잃을 것입니다. 많은 국가가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잃게 되고 동맹을 맺을 당시 그 약속은 아름다운 거짓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미래에는 전 세계에 몇 개의 주요 동맹으로 남게 될 것이며 지구 판도와 동맹 관계는 새롭게 정의될 것입니다. 대립이 백일화되어 전란이 꿈틀거릴 것입니다. 넷째, 인공지능은 빠르게 발전하고 정보의 양은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도 진화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자리를 인공지능이 대체해 글로벌 실업 붐을 일으킬 것입니다. 정박견은 구운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무상한 새로운 시대이자 위기에 휩싸인 시대가 되리라 전망했습니다. 사람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때는 방긋불복하고 사람들이 도탄에 빠질 것입니다. 그는 인류는 선한 생각을 가져야 한다라며 모든 것을 선한 마음에 의거해야 인간은 비로소 안정된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항공모함은 함재기 탑재를 주 무기로 하는 군함으로 해상의 기동군 비행장에 해당하는 군 능력의 핵심입니다. 항모 전단의 강약은 탑재되는 함재기의 수와 지대 공격, 공중 등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중공의 항모 전단 능력은 어떤가? 이는 젠15 함재기의 능력에 달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중공의 항모 타격단은 일본 앞에서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대기원 시사군사 발표문에 따르면 라우닝함은 지난해 12월 16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 가까이 일본 남동쪽 해상에서 구축함 2척과 호위함 2척, 보급함 1척이 미야코 해협을 통과해 군사훈련을 했습니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이번 라우닝호 훈련은 일본의 광대한 국토를 커버하는 항모 타격단의 타격 능력을 보여줘 일본 자위대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보에 따르면 일본 구축함 아키월호와 P1, P3 해상 초계기, 해상 자위대의 헬기 탑재 호위함 이저모가 랴오닝함 전단이 출항하는 과정을 모니터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일본 항공 자위대의 F-15와 F-35 전투기가 랴오닝호의 훈련 공역에 등장해
중공의 젠15 전투기의 활동 공간을 좁은 범위로 축소하는 등 중공 해군에게 수모를 졌습니다. 미야코 해협은 대만 북쪽에서 태평양으로 진입하기 위해 중공 해군이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약 250km 넓이의 이 해협은 미야코 섬과 오키나와 섬 사이에 있습니다. 오키나와 섬의 나하 공군 기지는 일본 항공 자위대 최남단의 요새입니다. 호위함 이즈모급 항공모함의 존재는 일본의 방어의 깊이를 주면서 이 지역의 중공군을 견제하고 균형을 잡는 능력을 증강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 랴오닝함의 젠15는 대함 미사일이나 대지공 미사일을 장착하지 않고 공대공 미사일만 장착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것은 중공 해군이 강한 적을 만났을 때 반격하거나 도주할 기회를 줄 것이라는 중공 해군의 기대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젠15와 같은 항모 전단은 대함미사일과 폭탄은 매우 무거워 젠15의 공중전 능력을 감소시키거나 잃게 되어 일본의 F-35를 공격하기는커녕 자기 방어도 하기 힘들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항모 전투단의 역할은 적을 타격하는 것인데 지상과 해상에서의 공격 훈련 없이는 진격은 말할 수 없습니다. 마침 이번 훈련에서 중공 해군의 항모 타격 역량의 허점이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앙통신에 따르면 치솟는 유가에 대한 카자흐스탄인들의 평화로운 시위는 폭력적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당국은 이들 중 일부가 외국인과 극단주의자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반역 혐의로 체포된 카림 마시모프 전 국가안보회의 의장은 체포되기 며칠 전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에 의해 직위 해제됐습니다. 토카예프는 내각을 해산하고 보안군에게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발포를 허가했으며 시위자들에게 경고 없이 직접 총을 쏘라라고 명령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는 또한 러시아가 주도하는 집단안보조약기구에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군대를 파병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러시아 언론과 카자흐스탄 언론은 정부의 소셜미디어 트윗을 인용해 이 소요 사태로 164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보건 당국과 경찰은 이를 확인하지 않았고 해당 게시물은 이후 삭제됐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